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 대 발렌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에게 모두 패했습니다. 스코어는 모두 0대1로 나름의 저력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아직 리그 상위 팀과의 전력 차이는 제법 있음을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지로나는 빌드업을 주로 하는 팀, 가르시아의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 줄기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빌드 없이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점은 불안 요소죠. 올 시즌 슈팅으로 이어진 실수가 12회로 리그 1위고 바르셀로나 전에서도 결승골은 상대 공격수의 압박으로 인해 생긴 위기를 넘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전방 압박 횟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로나의 또 다른 옵션은 세트피스, 가르시아의 킥은 데드볼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센터백이 퇴장 징계로 빠진 데다 발렌시아도 세트피스 실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중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플랜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렌시아는 가투소 감독이 보드진의 플랜에 반발의 팀을 떠났습니다. 팀의 분위기가 완벽히 망가진 가운데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권과는 승점 1점 차이로 좁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8번째 임시 감독을 맡은 보로 감독이 팀을 잘 알고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드진이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을 보강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적인 전술 변화는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썼던 기동력과 활동량 위주의 축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듯한 상태. 문제는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담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수비에서는 늘 후반 약점이 심한 상황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주는 전술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난 3경기에서 허용했던 골은 모두 후반에 나왔던 바 있습니다. 지로나 단락에서 언급했던 세트피스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태. 발렌시아의 상황이 썩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로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감독 경질로 인해 발렌시아의 팀 분위기는 땅으로 떨어졌고 플랜 A가 될 기동력 위주 전술도 짧은 휴식 기간으로 인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로나가 빌드 없이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무실점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르시아를 필두로 한 정교한 전개와 세트피스로 발렌시아를 공략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바야돌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연속으로 만났고 1무 1패로 고전했습니다. 사실상 2패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장점인 중원 장악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결정력 난조가 아니었더라면 패배가 유력했을 것. 메리노, 실바가 동시에 빠지면서 현재 중원은 이아라멘디, 수비멘디, 멘데스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공격 조립에 필요한 자원이 둘이나 빠진 것이 치명타. 멘데스가 전진성을 이용해 전방에서 수적 동률 상황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전 감각이 떨어진 이아라멘디가 실바나 메리노만큼 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수비멘디가 남아있어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챙길 수 있게 된 상황. 올 시즌 노르망 정도를 제외하면 수비수들의 폼이 워낙 좋지 못한 상태라 수비멘디가 사실상의 수비의 핵심이라고 보면 편할 것입니다. 물론 바야돌리드가 중원 싸움을 피해 소시에다드 수비 쪽으로 직선적으로 공을 붙여버릴 경우에는 장담을 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야돌리드는 발렌시아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 플랜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중원에서 점유율을 잡으면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슈팅이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것이었다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박스 안 진입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두 경기 상대가 아틀레티코와 발렌시아라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세트피스를 이용할 경우 박스 안에서 슈팅이 나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롱볼로 소시에다드의 박스를 직접 타격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힘은 생각보다 대단한 편. 소시에다드와의 직전 맞대결에서도 점유율을 완전히 버리고 내려앉아버리자 소시에다드가 무득점에 묶이면서 패배한 바 있었습니다. 점유율은 내주대 박스 안으로의 진입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모습이었는데
허용한 슈팅의 75%를 박스 바깥에서 하도록 만들었고 덕분에 유효 슈팅 비중을 10% 줄였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심각한 전력 누수로 바야돌리드가 의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원을 내주되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시에다드를 잡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 전력의 핵심인 중원 라인 구성도 난관인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바야돌리드의 핸디캡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중 경기에서는 베티스와 전력 차이를 벌리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쉬운 행보를 보였으나 리그에서는 전반기 승점 50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순항하는 중입니다. 예실점을 지난 경기에서 기록하기는 했지만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쿤데가 늦은 반응으로 공을 건드린 것이 자책골로 기록된 것이었고 슈테겐의 폼도 올 시즌 유럽 최정상급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알바의 대치자가 되어야 할 발데도 지난 경기에서 크로스의 정확성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 측면을 발데에게 맡기고 왼쪽 윙어들이 중앙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비야를 상대로도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력,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를 제외하면 확실한 득점원이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덴벨레가 3주 정도 전열에서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도 악재인데 안수파티가 기대치를 한창 밑도는 활약으로 10번의 자격에 대해 의구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레반도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득점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비야는 엘체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순위를 13위까지 상승시키면서 일단 1차 목표인 강등권 탈출에는 성공한 상태입니다.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기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의 활약상은 올 시즌 내내 문제였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브리안 힐을 데려온 것도 공격진 옵션을 하나 더하기 위한 의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 엑네시리가 2골을 넣기는 했지만 상대가 꼴찌 엘치였던 데다 바르셀로나의 실점 억제 능력이 매우 훌륭한 상황이라 지속적인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소유권 획득을 위해 전반부터 꾸준히 거칠게 나오는 스타일이죠. 바르셀로나가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압박 싸움에서 아주 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발데의 활약으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윙어를 중원 싸움에 가담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비슷한 방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중원 숫자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압승을 거둔 바 있어 중원 싸움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이 지난 시즌과는 달리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에 쏠려있는 득점 의존도는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레반도프스키가 있다면 득점력을 발휘하는 대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것. 발데의 활약상으로 사비 감독이 원하는 중원 위주의 게임을 풀어가는 것이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